심포삼초 두 번째 강의로 아까 이전에 했던 그 강의에서 약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지압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확실하게 더 하고 그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더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배지압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3초라는 자리가 제 배꼽에서 치골까지를 나누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배꼽과 치골을 가지고요, 이렇게 반을 나눕니다. 제가 치골이 뼈가 있고요, 뼈가 있고 제 배꼽이 있으면은, 치골이 있고 배꼽이 있으면은 그 자리를 찾아서 중간에 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그 조금 위에 부분이 쌓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르면은 그 윗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중심에서 나눈 자리에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찾으면요, 3초 자리가 어딘 건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으로 예를 들어서 내 중심에다가 공을 놨고요, 중심에다가 공을 놨고 조금만 올라가면 알 수 있죠. 신장 자리는 배꼽에서 지압을 한 후에 공으로 그 상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신장이 제일 처음 아픈 데가 신장이고요. 이거는 반에서 올라가 보면은 이 신장 자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장 자리에 있는 이 적을 확실히 없애면 됩니다. 확실히 100%. 이거는 꼭 관리를 하십시오. 항상 쌓이기 쉽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쉽게 쌓이고, 풀면 또 없어지겠지만 금방 쌓이는 자리입니다. 다른 신장과 간과 뭐 다른 장부들은 그 나쁘게 하는 원인이 있으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서서히 변하고 또 없으면 서서히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유일하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3초 자리에 쌓이는 그거는요, 누가 그날따라 확 하려면 제가 그날 누구 배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보면 그 사람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섭죠? 안다는 거죠. 그날 스트레스 있었습니까?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쌓여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하고 싶다면은, 건강을 본인이 유지를 하고 싶고 계속해서 내가 건강하고 싶다면은 심포삼초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이제 상하라고, 옛날에 김춘식 씨라는 오행생식 요법을 만드신 분이 이름이 없었는데 상하라는 거를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후에 제가 상하라고 해도 심포삼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심포삼초 경락이, 상하가 기운이 잘 통해져야 사람의 일차적으로 아까 생명력이 제대로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꼭 푸시라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니면 자기 집에 어머니나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럴 때 어디 다니는데 되지 않는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이 자리를 어떻게든 풀어보시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를 풀면 나면은 웬만하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지금 이제 뭐 다음에 안면 공조 카페를 제가 다른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배지압을 이야기를 해서 요즘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지압을 직접 하면서 체험들을 올리고 있는데, 제 말대로 해가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고맙다고, 뭐 30일, 40일 뭐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서 암의 농도도 해결되고 다른 증상, 막 자기가 알고 있던 증상들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 하늘건강법에서도 그 글과 동영상을 보시고 좀 제대로 해보시고 좋아지시면은 글도 좀 올려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좀 도움이 되게, 누가 해본 사람들은 좀 경험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확실히 됩니다. 안 되면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꼭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혹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폐허가 된 도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동네를 다시, 그 도시를 다시 복구를 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이 심포삼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은 어디 다치면은 치료하러 갑니다. 뼈도 맞죠, 고치러 가잖아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은 그건 당연히 뚫어야 됩니다.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배지압이든 음식의 떫은 맛이든 하여튼 어떤 식이든 내가 원상태, 그 마음 상태, 그 컨디션까지 돌아올 때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이만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한 기운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그럼 이 정도는 있었다 칩시다.
최고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정도인데 대부분은 조금은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도인데 그 사람이 왕창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기가 닿이는 길이 이렇게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민이 스트레스라든지 예? 고민이 있다가 해결이 되었어요. 예?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갈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푹 뚫려야 되는데 그럼 원래대로 뚫리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자극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아서 이렇게 한번 강하게 받은 일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한 달을 지내봅시다. 그냥 이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1년씩 갑니다.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보통 한 달만 지내도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만한 에너지를 쓰고 있던 사람이 이만큼만 써야 되면은 그러면 내가 활동량이 평상시에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내가 활동량을 줄이든지 생활량을 일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은 평상시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만큼만 생산을 하면서 평상시처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는 그대로 있는데 생산은 이만큼 하고 있다가 생산이 줄었다는 거죠. 이만큼 내가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제가 이전에 아마 강의를 해준 게 있는데 곱하기 30 맞죠? 한 달이면은 그러다가 1년이면은 12를 곱해집니다. 이러면 얼마나 쌓입니까? 이 넘칩니다. 그만큼 내 몸에 있는 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내 몸에 원래. 예? 원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축소되어서 계속 줄어들어가다가 이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한 달이 지나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또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두 번째에서 강하게 받았어요. 또 이 상태에서 또 오래 있으면 또 좀 지나면은 또 이 상태로 돼요. 기운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거죠. 한 1년만 지나가지고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은 아는데 그냥 1년만 지내보면 그 강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만큼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하고 내가요. 1년 전에 이 상태하고 내 기운의 차이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지잖아요.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쓸 수 있는 양이 둥근 양인데 이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옛날에 내가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만큼 부이면 원수죠. 세상에 기분이 좋을 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몸에 에너지를 돌리냐고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뭐 가슴이 답답하고 이 모든 거는 다 내 몸의 전체적인 기운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내경에 말한 것처럼 범민과 가로를 하면은 신장에 정이 고갈된다. 네, 이게 명언인데 이렇게 해서 고갈되어가지고 이 상태가 내게 1년 후에 내 모습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한 두 번만 연속해서 사계글로가 받았어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받으면 1년 후에 이만큼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뚫어도 줘야 됩니다. 이때는 복잡해집니다. 이제 막힌 기회를 뚫어도 주면서 기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음식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라도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걸 뚫어서 다시 이 상태로 만들면요. 일주일 내에 그만큼 낭비가 되지 않고 원래 자기 기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돼서 원래 스트레스 받기 전에 상태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그거에 근접한 상태까지 자기 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약간의 음식 조절을 하고 좀 쉬어주고 하면은 본 상태였던 몸 상태로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이 부분을 사람들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리가 삐인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마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마 저를 찾아오시든지 이후에 교육이 있다든지 차원의 교육이 있을 때 서울에도 하는데 그럴 때 찾아오셔서 교육을 들으시고 직접 배워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배제압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배를 왕창 세게 푸시고 예? 그리고 평상시에 뜰분 맛의 음식을 보통 전체 양에서 자기가 뜰분 맛이라고 분류됐던 음식들을 거의 한 50%씩 이렇게 꾸준히 항상 먹어가는 과정. 그래서 예전에 김춘신 씨가 오행생식 요법을 만드실 때 그 내용 중에 음식에 대해서 배분을 할 때 생식을 만들고 할 때 거의 50%를
뜰고 맛으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모카토금수를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 50%를 넣은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의 어떤 심포삼초의 기운을 좋게 하는 그런 기운이 많은 음식을 항상 내가 먹어와서 음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건 이전에 평온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음식만 갖고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음식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 자기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현재는 제가 찾았던 방법은, 다른 누가 기회를 강하게 심포삼초를 줄일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저도 배워서 그걸 공부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 수 있는 강한 방법은 대지압화, 그리고 좀 약한 방법은 손목 때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시면서, 아까 오행에 제가 이전에 음양 오행에서 모카토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장부가 약한지에 따라서 그 장부를 좋게 하는 맛과 그 장부를 좋게 하는 어떤 자리, 이거는 간이고 신장이고, 예? 삼초고 소장이고, 뭐 이렇게 방광이고, 이렇게 제가 그려놨던 배지압 자리도 하시고, 난주되면 몸의 경락 자리도 아신다면 경락 자리도 하시고,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한 몸의 구체적인 경혈 자리도 자극하시고, 그런 구체적인 맛과 생활 습관과 이런 부분들 다 제 글들을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실천하면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마음을 실천하지 않고 심포삼초를 풀지 않고 나머지를 다 했는데 왜 안 좋아집니까? 절대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심포삼초를 일단 푸시고 나면은 한 50%는 일단 많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딴 걸 예를 들어서 모카토금수를 풀지 않아도 상하를 풀어나면은, 제가 보기엔 현대인들은 거의 자기의 어떤 모든 증상들이 대부분 완화, 통증도 완화, 증상도 완화, 예? 편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나머지 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심포삼초에 대한 앞에 강의도 한번 보시고, 제가 써놨던 오행공부방에, 하늘건강 카페에 오행공부방에 가면 심포삼초에 대한 글들, 마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 글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실천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